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LG 생활과학 아이디어를 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기술 시간에 학습지를 하나씩 주면서 이거 2학기 때 아이디어 내서 출품을 할 거예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네, 그 학습지에다가 막 착시 가방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내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한 종이었으니까 오늘은 이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말하는 이 LG 생활과학 아이디어와 관련된 정보는 이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네이버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이 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서 더 중요한 것, 더 자세히 알고 싶은 친구들은 들어가서 보면 됩니다. 선생님 이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모전 소개와 참가 안내,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참가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이런 종이를 하나씩 나눠준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나눠준 건 21회였고요. 지금 이번에 올해는 22회입니다. 22회에다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요 종이도 있었어요. 2장 줬었는데 아이디어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을 그리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2장을 작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을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이 조건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응모 대상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포함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낼 수 있는 거는 자유주제 부문과 선택주제 부문이 있어요. 자,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자유주제는 우리 생활을 유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선택주제 부문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익을 위한 아이디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택 주제로 접수하지 않으면 알아서 일괄적으로 자유 주제로 자동 접수가 되고요. 선택 주제, 즉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주제를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코로나19 예방이나 확산 방지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집단 이용 시설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자, 그 집단 이용 시설을 할 때 감염 전파를 낮출 수 있는 아이디어 또는 소외계층 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등을 예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말고도 코로나와 관련된 공익을 위한 아이디어라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응모 요령은 아까 그 종이 2장에서 작품 요점, 제작 동기, 작품 설명과 제작 과정 등을 사용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때 작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이나 그림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이때 1학년 친구들이 좀 많이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니까 잘을 대지도 않고 막 사각형을 그려도 막 이런 식으로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동그라미를 그려도 막 이런 식으로 그린다거나. 자, 안 됩니다. 이거는 아이디어를 작품을 대회에다 출전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사각형을 그릴 때도 잘을 대고 반듯하게, 원을 그릴 때도 컴퍼스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해서 제품을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설명을 추가할 때도 설명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블라블라블라 써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줘서 깔끔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접수 일정을 보면은 9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 오늘 아이디어를 제작을 해서 아이디어를 생성을 해서 계속 방학 동안에 개선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이 아이디어가 더 좋겠다, 저 아이디어가 더 좋겠다, 계속 개선을 해서 학교에 왔을 때 9월에 2학기에 학교에 왔을 때 작품을 기술 시간에 제출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한번 읽어보고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더 개선을 해보고 아닌 친구들도 조금 더 그림이 이상하다던가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우편 접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날은 기술 시간에 학교에 와서 제출을 하면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수 방법은 우리는 그래서 우편 접수로 한 번에 할 거고요. 이 접수 시 유의사항 이걸 꼭 봐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 이 아이디어는 실생활과 관련된 주제에 한해야 됩니다. 실생활과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 뭐 너무 터무니없는 우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엇,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출 작품이 위장, 모작, 대리상품, 즉 남이 만들어줬거나 이미 있는 것들은 안 되고요.
타 대회에서 수상했던 것들 또는 중복 출품이 다른 데다가 또 내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참가 학생은 8월 31일 이후 특허 접수가 된 것만 돼야 됩니다. 자, 선생님 특허 접수가 된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특허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인터넷 창에 들어가시고요. 자, 구글에다가 키프리스라고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면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뜨는데 이 키프리스가 특허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에서 특허 실용신안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요즘 핫한 마스크 보관 케이스가 있는지 특허가 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볼 거예요. 자, 되게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죠. 자, 선생님이 원하는 마스크 보관 케이스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원하는 거. 요런 것들이 있네요. 미세먼지 마스크 위생 보관 케이스 또는 마스크 보관 케이스. 선생님 요거 하나 있거든요, 집에. 자,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거네요. 자, 이 출원인과 공개 번호 6월 2일 별로 되지 않았지만 요런 식으로 특허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특허가 이미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만약에 제품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특허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작품 접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키프리스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키프리스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 심사 절차 안내입니다. 심사 절차는 먼저 우리가 제출을 하면 예선 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예선 심사에서 통과한 사람들은 본선 심사에 가게 될 거예요. 특별상이라는 거는 학교에서 30편 이상 출품한 학교에서 학교를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1학년 다 제출을 해야 우리 특별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심사 기준을 알아야지 작품을 제작할 때 더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창의성 50%, 실용성 30%, 경제성 20%입니다. 일단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실제 생활에 유용한 실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지 않은 경제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50, 30, 20 해서 100%를 심사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심사 일정. 일단 예선은 합격을 해야 본선을 가겠죠. 본선은 온라인 실시간 화상으로 하게 될 거고요. 시상식도 실시간으로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중해서 보고 있는 시상 내용이겠죠. 시상 내역 총 234명을 준다고 합니다. 충분히 우리 1학년 아연중 친구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자유주제에서는 대상, 우수상, 아이디어상, 특별상을 받을 수 있고요. 선택주제에서는 이렇게 공익 아이디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 신청을 해줄 수 있고요. 계약금 체결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리고 우수상도 노트북을 주고요. 아이디어상은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주고 특별상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요 그림이었죠. 선생님이 제출을 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자,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중학교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작품명은 너희가 원하는 거를 하나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작품 범위로는 기재하지 않고요. 자유주제인지 선택주제인지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된 배경, 제작 동기 및 기대 효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쓰는 요령을 알려주자면 자, 배경에 대해서 제작 동기를 써줍니다. 자, 제작 동기 땡땡 하고 쓰고요. 그로 인해서 이 아이디어가 되게 된 기대 효과를 써주면 되겠죠. 기대 효과 땡땡 해서 만들게 됩니다. 자, 떠오르게 된 배경과 제작 동기가 비슷할 거니까 한 칸에다 이렇게 써주시고 기대 효과를 써주면 됩니다.
자,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 작품 원리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마스크 케이스였는데 마스크 케이스는 아까 요 마스크 끼울 수 있는 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뚜껑에는 이게 향균 처리를 해주는 등이 있었는데 이 향균 처리를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까 예시에 관련돼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걸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리를 써주고요. 역할을 써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서술을 했다면 아이디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림이나 사진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제작 과정이나 도면 사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작품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작품 만들지 않아요. 일단 아이디어 먼저 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자를 이용해서 반듯하게 합니다. 반듯하게 꼭 그림을 그리고요. 사진은 참고할 사진이 있다면 참고할 사진을 하고요. 제작 과정이나 도면, 사진. 자, 도면은 그릴 수 있겠죠. 도면을 그리거나 제작 과정은 순서도를 그리면 됩니다. 순서도를 작성을 해서 이거 다음 무엇을 하고 이거 다음에 무엇을 하고 여기서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무엇을 합니다 라고 하듯이 순서도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장을 완성을 하면 계약하고 이 2장을 같이 제출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작품을 제출을 할 거니까 모든 학생들이 오늘 수업을 듣고 LG생활과학 아이디어에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이디어를 내서 2학기 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은 아이디어를 제출하진 않습니다.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완성이 오늘 안에 되지 않을 거예요. 방학 동안 계속 개선을 하고 바꾸고 고치고 수정하고 해서 가장 자신이 생각했을 때 완벽한 아이디어가 됐을 때, 즉 2학기 때 제출을 하도록 합니다.